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두 분도 이제 시정연설 현장에 좀 함께 계셨을 텐데 방금 저희가 그 영상으로 나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협치를 위한 태도를 보였다. 이 부분이 사실 오늘 아침 언론에서 많이 회자가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실제 현장에서 어떤 좀 변화의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두 분 먼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우리가 패배한 이후로 반성하고 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정말 많이 변하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악수를 청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분한테 두드려서 악수를 하고 또 이 보통은 여당 대표에게 이름을 먼저 하는데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왜 죄송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잠깐만 좀 먼저 말씀하시죠. 우리 장 의원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변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국정기조 전체를 변화해야 된다. 지금 사실 너무나 이제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정기조 전체를 변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 야당은 끊임없이 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어떤 이 국정기조뿐만 아니라 국정기조가 바뀌려면 일종의 정치하는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일방향적이잖아요. 뭐 보수 언론조차도 59분 대통령 1시간 있으면 59분 혼자 얘기하신다고 그런 이제 비판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소통의 강화. 처음에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이야기했던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장 첫 번째는 야당과의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민과의 대화, 야당과의 대화 그런 어떤 소통의 방식을 내려는 이런 게 사실 핵심적인 변화고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변화가 방금 이제 조은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뭐 인사하고 뭐 이제 일종의 약간 말조심하고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그 말조심은 좀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무슨 공산 전체주의라든지 이런 정말로 야당을 뭐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매도하면서 정말 싸우자라고 막 이렇게 선동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하지는 않은 거를 보면 뭔가 말조심이나 뭔가 어떤 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져오려고 뭐 좀 시도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정말로 지금 국민 삶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국민 삶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런 어떤 정치하는 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국민들께서도 진정성 있게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저런 정말 약간 막 나가는 방식의 국정 운영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이해하면서 야당과도 정말로 협력하면서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국정 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다시 한번 조은희 의원님. 우리 장철민 의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저런 말씀도 저희 여당으로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평가가 좀 박하셔서 저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쟁이나 정치 이슈보다는 민생을 주로 얘기를 하시고요. 단어도 보면 부탁한다,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또 경제와 국민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얘기하는데 보수 정권이면 보수 정권의 국정 철학은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대화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 정부와 대통령 또 우리 당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시작이니까 이 시작을 신호탄으로 삼아서 앞으로 또 여야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서로 다른 정당을 끌어내기 위한 경영대회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어제 이제 대통령께서 악수를 청하시는데 뭐 어떤 의원은 막 이렇게 외면하고 어떤 의원은 앉아서 손만 내밀고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참 이렇게 마음이 넓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 당 쪽으로 오실 때는 제가 일부러 뛰어나가서 악수를 했습니다. 힘내시라고. 그 얘기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깊이 해보고요. 사실 어제 그 시정 연설이 과거 두 번의 연설과 좀 비교했을 때 특징적이었던 게 전 정부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대통령이 직접 그 부분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좀 이야기도 들리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협치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너무 과한 해석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 정부 탓을 1년 반 이상을 하셨잖아요. 뭐 정부 여당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 보기에 도대체 이게 뭐지? 언제까지 전 정부 탓을 하겠다는 거지? 예. 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비판과 이 국민들의 이 정서가 악화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었던 거기 때문에 예. 이걸 아마 했었으면 정말로 국민들의 분노가 그냥 분노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정부 여당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뭔가 책임감이나 이런 거를 아예 포기했구나라는 수준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를 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네. 이게 무슨 대단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하는 거는 정말로 과한. 예. 정말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떻게 국민들의 그 뭔가 바람일 수는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도 좀 협치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좀 정치권이 지금처럼 말도 안 되게 갈등하는 게 아니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네. 이런 억지 해석도 하시고 싶은 것도 이해는 되는 바이기는 하지만 네. 정말로 어제까지 이 전 정부 탓했으면 그거는 아마 총선까지 정말로 총선이 그냥 단순하게 선거가 아니라 거의 전쟁 상태로 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뺀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지 이거를 무슨 대단한 해석을 붙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할 거 없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당연한 해주셨는데, 것을 왜 대단하게 평가하려고 하느냐, 뭐 저희 당에서 평가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봐주신 건데요. 23조 원을 구조조정하면서 그 예산을 300만 취약계층의 그 복지를 돋우는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전 정부에서 국가 부채를 그 400조를 더 늘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작년까지는 3월 9일 날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전 정부 탓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번에는 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이제 책임은 대통령이 지신다는 각오로 그런 말씀을 본인이 다 지으신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뭐 우리가 잘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떠들고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국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차근차근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또 2005년 이후로 8, 9% 예산이 항상 증액돼 왔는데 이번에는 2.8%니까 그야말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국정 기조는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그런 뜻이 표명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그 시정연설은 여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신사협정을 맺고 어제가 이제 첫 시험대였습니다. 신사협정을 뭔가 지킨 듯 하기도 하고 아닌 듯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실제 분위기 어제 어땠을지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자 여러 장면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 본회의장 밖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하셨습니다. 전날 의총에서 뭐 경론도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합의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까? 된 거죠. 실제로 경론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의사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에 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뭐 그래도 이제 신사협정도 있고 또 국민들께서 워낙 지금의 정치 상황에서의 엄청난 갈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도 하시고 많이 분노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뭐 그 신사가 신사는 아니지만 신사적인 방식으로 저희도 이제 의사 표현을 하려면 뭔가 저런 이제 침묵 속에서 뭔가 지금의 이제 국정 기조 자체가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였고, 좀 아쉬운 거는 이 연설 중에도 좀 이 국정 기조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었으면 아마도 이후에도 좀 더 훨씬 더 좋은 분위기 속에서 뭐 앞으로의 이제 그 국회 운영도 좀 정상화가 될 텐데 아쉬움은 있긴 있었습니다. 네. 자, 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이렇게 지나갈 때 이쪽 보고 가라 이렇게 소리치는 의원들도 있었고, 아까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수할 때 조금 뭐 이른바 좀 성의 없게 하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조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신사협정이 지켜진 건가요? 깨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켜졌다고 보고 싶고요. 예. 그 중에서 좀 옥의 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룩 악수나 뭐 이런 거고요. 또 로톤도 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 의사 표명하시는 거는 저는 민주당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더 아쉬운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랑 신사협정을 한 당사자거든요. 당사자가 신사협정을 하고 저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은 제가 보기엔 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장에서 안 한다 그랬지 로톤도 홀에서 언제 안 한다 그랬냐면서 협상을 한 당사자가 들고 있는 모습은 앞으로도 여야 관계의 원만한 협치를 위해서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용민 의원의 SNS도 굉장히 좀 화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면서 이제 그만두셔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이제 본인의 SNS에 지금 보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부분 조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꼭 SNS에 올려서 또 한 번 자랑하듯이 하셔야 되냐. 그때 만일 그 말씀을 들은 윤 대통령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또 야당 의원들과 악수를 계속 하신 것을 보고 대통령 하려면 참 그릇이 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김용민 의원의 저런 돌출 행동을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강성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김용민 의원의 개인 행동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이원욱 의원이 강성 지지층에게 박수 받을 일을 했다라고 이제 비꼬듯이 약간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국민들의 생각도 다양하고요. 당연히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다양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도 당연히 다양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인 거고요. 실제로 뭐 악수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간에 김용민 의원이 또 본인의 생각과 또 본인의 생각을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의 대변자로서 어떠한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을 사실 어떤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긴 않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무슨 불법적인 인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그 여러 가지 뭐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고 뭐 이 정말로 진짜 그만하라라는 목소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그런 지금 이런 분열상의 국민들 이렇게 정말로 갈등이 정말 극심해지고 있는 국민들과 정치를 어떤 식으로 극복하면 좋을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넉넉한 그런 게 될 텐데 그냥 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야지 이거는 사실은 뭔가 큰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죠. 자, 어제 그래도 이제 여러 의미 있는 장면들이 좀 있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정연설 전에 사전 환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이제 거의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좀 있었는데 향후에 야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
이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었잖아요. 이런 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뭐 저희가 예상하는 바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결정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저희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고 예. 특히나 이제 예산 정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예. 일이 예산 협상이라는 게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번 예산 협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예. 굉장히 첨예한 쟁점 사항들이 많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특히나 여야가 그 내년도 위기를 이 지금의 그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수정할지에 대해서 모으는 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지금 당연히 예결위에 의원들도 소통을 하는 거긴 하지만 토론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영수회담의 내용으로 이런 어떤 예산 협상안이 내용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일주기이긴 했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사실 의제로 다룰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냥 사실 저는 아쉬워요. 전날 다음에 한번 봅시다. 라고 얘기를 꺼냈으면 그냥 그거 하나로 사실은 어제가 정말로 유의미한 날이 됐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을 한다기보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국민 삶을 위해서 예산안 처리와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 만큼 영수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이 좀 태도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정할 거라고 보세요, 조 의원님? 저는 궁극적으로는 만나실 걸로 생각하고요.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 반갑다고 하실 때 그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한번 만나죠. 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웃으시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어제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 오찬도 하시면서 쓴소리도 듣고 또 예산에 대한 부탁도 하시면서 다음에 대통령 용산에서 한번 만나자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그동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만남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 차차 서로 한 발씩 다가가는 좋은 촉매제이자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지금은 본인이나 우리 당의 정치적 이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비상경제 민생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고 두 분과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좀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라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 하겠습니다. 재정 운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주 강한 의지를 좀 드러낸 오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탄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써야 할 것은 쓰겠다 이런 취지인데 장 의원님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굉장히 약간 의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 어려운 서민들에게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재배치시켰더니 아우성이다. 탄핵시킨다. 저희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하자고 해서 아무도 탄핵 얘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선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거의 검찰만 이용한 그런 식의 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신 거거든요. 오히려 정말로 서민들 굉장히 어려우시죠. 서민들 어려우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민생경제회의였으면 정말 지금의 어마어마한 고물가 상황, 고금리 상황, 고금리 때문에 발생하는 이후에 그런 어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기업들의 어려움, 저도 아시는 분들이 뭐 기업들 지금 뭐 하루에 이자 때문에 적자가 막 몇 억씩 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합리적이고 정말로 진지한 토론들을 해나가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어렵기는 하지만 안심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어떤 뭐 두툼하게 지원하겠다가 탄핵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인식과 이 말씀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데. 네. 자, 조 의원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의원님께서 좀 비약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 본인이 반성하고 변화하고 또 그런 것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냥 계속 묵묵히 걸어가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을 그렇게 왜곡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민주당이 맺힌 마음이 굉장히 많구나. 그런 거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서 또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로 자신감이 많이 붙은 것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재정 건전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거거든요. 예. 그 와중에 23조 원을 구조조정해서 그것을 서민을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저 말씀을 들으면 서민 도우미 1호가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내려와라 그러시잖아요. 아까 김용민 의원이 이제 그만 내려와라. 그게 탄핵하자는 얘기고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 이런 의지를 민주당에서 탄핵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탄핵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을 또 왜곡해서 하시는 것은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당분간 예산 정국이 이어질 텐데 뭐 협치 예산이 될지 또 정쟁 예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고요. 요즘 가장 그야말로 핫한 곳입니다. 김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기도 김포시인데 이게 과연 서울시 김포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지금 갑자기 좀 논란이 좀 불붙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당대표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렵니다. 네,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국민의힘이 밝혔는데 윤재옥 원내대표 어제 그 의원 입법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입법과 의원 입법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시간의 문제입니다. 예. 정부 입법을 하면 각 시의회, 관련 시의회, 뭐 도의회 이런 의원을 그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요. 의원 입법을 할 경우에는 김포 주민이 동의만 있으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좋은 정책 제안이 말만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김포 시민의 그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것이 의원 입법으로 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가요? 뭐 뜬금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아니 정부 입법도 동의가 돼야죠. 그게 어차피 국회 통과시켜야 되니까요. 근데 저희만 뜬금없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국민들께서 왜냐면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고 굉장히 뭔가 앞에 어떤 맥락이 없지 않았습니까? 보통 당론을 하려면 많이 논의가 되고 뭐 그런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이 어떤 그 현안이 숙성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국회의원들도 정말 이 과정에서 지금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고 특히나 뭐 당론을 한다면 뭐 어떤 종류의 정책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에서 이게 굉장히 큰 장점, 이게 서울도 좋고 김포도 좋고 경기도 좋고 대한민국 전체에 좋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으니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는 그냥 김포 시민의 표만을 보고 총선을 선거 앞두고 정말로 그냥 말 그대로
뭐 내용적인 합리성과 상관없이 포퓰리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실제로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거든요. 김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김포의 한강 신도시만 이 수도권에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 정말로 이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이렇게 큰 일을 전혀 어떠한 국민적인 공론화나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예. 정말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정말로 저는 이 총선 전략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거의 망한 전략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더라고요. 예, 이 김포시 문제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포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민감한 이슈가 있다. 뭐 쓰레기 매립장 이슈가 지금 또 거론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아침 여야 인터뷰 내용을 듣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그 김포 지역에서 서울의 쓰레기 매립을 반입을 금지시켰지 않습니까? 예, 더 이상 못 받는 걸로. 근데 서울 편입이 되는 순간 쓰레기 매립을 서울시 걸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내에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알짜 도시들을 다 서울로 가면 경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 경기도 나머지 경기도 도민들은 그냥 국민의힘은 버리겠다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서울 5호선이 지금 못했던 이유가요. 가장 큰 이유가 지난 시장이요. 권 회장 때문에 서울시장하고 한 번도 협의를 안 한 거거든요. 권 회장 들어오면은 우리는 안 받겠다. 쉽게 얘기하면 권 회장하고 5호선하고 안 바꾸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김포시장이 권 회장을 받는 조건으로 그 5호선을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 회장에 되는 것이 지금 시민들이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쓰레기 매립지 문제가 이제 이 김포시 문제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조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 문제가 나올 때 민주당의 첫 반응이 뜬금없다 했어요. 예. 저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냐면 당황스럽다, 한 방 맞았다, 뭐 이렇게 저는 읽히더라고요. 첫날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쓰레기 매립장 얘기를 들고 나왔는데 이것은 김포의 지옥철에 관한 얘기고요. 예. 또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키는 주민과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한 방향이고 또 이 교육 문제 또 서울시는 지금 940만인데 과밀이지만 세계 역대 도시하고는 이게 파리나 런던의 3분의 1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북경의 10분의 1 수준인데 세계적인 톱 5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예. 이런 것이 서울시도 좋고 김포도 좋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좋은 이슈를 제가 예. 뭐 행정한 입장에서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것을 저렇게 폄하하는 것은 좀 당황해서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쓰레기에 S자도 안 나왔습니다. 아, 네. 예. 이게 사실 또 시점이 시점인지라 총선과 연결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좀 여쭤볼게 수도권 민심에 이 김포시 편입 문제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있기는 어렵다고 어렵다. 생각이 드는 예. 게요. 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사실 수도권 집중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체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든 뭐 그게 어떤 종류의 비전과 어떤 효과를 갖는지도 전혀 감이 안 오기는 하지만 예.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정말 굉장히 이 언발의 오줌 누기 시기에 정말로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거라는 거는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거의 뭐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이 정부 여당이 정말 굉장히 즉흥적으로 뭐 큰 고민 없이 정말 뭔가 이렇게 약간 한탕 방식의 그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평가밖에 남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동력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서울시로 편입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예. 그분들은 아마 이 여당을 찍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지역 대부분이 민주당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것이 안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유불리를 따지진 않았지만 유불리를 따지자면 집권 여당에는 굉장히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뭐 김포 이외에도 다른 지역도 지금 이 부분이 좀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이슈가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